이번 토트넘과 웨스트햄전 그리고 그 이전의 브라이튼전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임스 매디슨이 선발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축구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매디슨의 조합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웨스트햄전에서 매디슨의 잃은 교체가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였으며 그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디슨의 활용 방식을 제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원톱에 있을 때 매디슨이 훨씬 더 자유롭게 경기할 수 있었지만 손흥민이 왼쪽 윙포워드로 이동하면서 두 선수 간의 조합이 오히려 서로의 퍼포먼스를 억누른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매디슨이 손흥민의 위치 변화로 인해 벤치로 밀려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이 논의의 배경에는 브라이튼전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전반에 2-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에만 3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팀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를 노출한 경기로 기억됩니다. 영국 현지 언론은 이 패배를 비판하며 토트넘의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리더십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디슨의 역할 축소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왼쪽 윙으로 이동한 것이 단지 매디슨의 폼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은 유연한 전술적 변화를 중시하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매디슨 역시 이러한 유기적인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가 벤치로 밀려난다면 이는 단순한 폼 저하가 아닌 더 큰 전술적 변화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울분이 담긴 발언은 브라이튼전의 처참한 패배에 대한 실망과 함께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독으로서 이런 경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경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선수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곧 팀 내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경고와도 같았죠.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특히 수비뿐 아니라 중원에서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브라이튼전의 실점 장면을 분석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비진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실점의 본질적인 원인은 1차 저지선인 미드필더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즉 클루셉스키와 매디슨이 공격에만 치중하며 수비 가담을 게을리했던 것이 큰 문제였죠. 이 두 선수가 수비 복귀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공간이 크게 열렸고 브라이튼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볼을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후반에만 3골을 허용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분석은 영국 현지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BBC의 축구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전 분석 중 매디슨이 왼쪽 중앙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팀의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어러는 매디슨과 같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가 수비에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팀이 역습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임스 매디슨의 경기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매디슨이 수비 가담을 소홀히 하면서 토트넘은 중앙 지역에서 상대에게 과도한 공간을 허용했고 그로 인해 웨스트햄의 제러드 보웬 같은 선수들이 쉽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실점 상황도 브라이튼전과 마찬가지로 수비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원에서의 조직적 붕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특히 많은 축구 팬들이 매디슨의 수비 소홀을 지적하며 현대 축구에서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축구에서는 공격수조차도 수비 전환 시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디슨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있어 그 수비 부담이 손흥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포워드로서 공수 양면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 매디슨이 수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손흥민이 추가적인 수비 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공격에서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또한 매디슨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매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상황에 따라 더욱 부각되는데 특히 박빙이거나 팀이 뒤지는 상황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에게 찬스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적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디슨은 손흥민 대신 자신이 직접 슈팅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매디슨이 찬스를 독점하는 플레이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가 불리하거나 접전 상황일수록 그의 득점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슛을 선택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며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효율적인 득점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메디슨의 선택이 팀의 이익보다 자신의 플레이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무대인 만큼 선수들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결과에 따라 선수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메디슨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논의는 단순히 그의 슈팅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 누구에게 공을 패스하느냐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이반 페리시치나 에릭 라멜라와 같은 선수들이 결정력이 뛰어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무리하게 슛을 시도했다가 결국 팀에서 자리를 잃거나 방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좋은 위치에 있던 손흥민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다 실패하면서 팀의 패배에 일조했고, 이러한 선택이 선수들 자신의 커리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경기에 나서는 모든 순간이 천문학적인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냉혹한 무대입니다. 결국 메디슨이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격수로서 슈팅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팀 내에서 가장 높은 득점력을 가진 손흥민을 외면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는 욕심이 경기를 망치면 그에 대한 대가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 팀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거나 뒤처지는 상황에서는 최상의 득점 기회를 가진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골이 터지지 않으면 선수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의 엑스트라 라이브에서도 메디슨의 전반전 후반부에 교체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팀의 주축 선수에게도 냉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메디슨은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선수로서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된 것은 그에게 큰 굴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교체는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닌 그가 경기에서 보여준 내용이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감독의 강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메디슨의 경기력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한 공격 실패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히 사리의 후반전 투입 이후 토트넘이 3골을 터뜨리며 역전승을 거둔 장면이 이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과 매체들은 이러한 흐름을 주목하며 메디슨이 선발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메디슨의 선발 자리가 위험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통해 그의 경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찬스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지 않고 공격의 흐름을 끄는 몇몇 장면이 감독의 빠른 결정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 애슬레틱 역시 브라이튼전 대역전패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의 경기 스타일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슨은 수비 가담이 거의 없고 높은 위치에서 공격에만 집중하면서 포백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리가 투입된 후 왼쪽 라인의 손흥민과 우독이 사리가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팀이 살아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리의 경우 전진과 수비 가담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디슨과 사리의 동선 차이도 주요 분석 포인트로 지적되었습니다. 메디슨은 주로 높은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수비 가담을 거의 하지 않아 상대 미드필더들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의 수비와 공격 간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반면 사리는 보다 균형 잡힌 움직임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토트넘의 전반적인 수비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들은 메디슨의 현재 위치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메디슨은 지나치게 공격에 집중한 나머지 수비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브라이튼전과 웨스트햄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한 메디슨은 선발 명단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 역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메디슨과 사르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메디슨이 중앙에서 뛰어야 할 활동량이 사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어러는 메디슨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 그렇게 적은 움직임을 보이면 필연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드 간의 연결이 끊기고 결국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디슨을 교체한 이유를 전술적 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앙 미드필드에서 더 많은 활동량이 필요했고 사르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이러한 결정은 메디슨에게 단순한 휴식을 준 것이 아닌 팀의 전술적 균형을 찾기 위한 변화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으로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메디슨을 선발해서 전략적으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더 치열한 경합이 필요할 때 메디슨의 부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메디슨이 클루셉스키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팀의 공격 전술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이러한 결단은 많은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메디슨의 비효율적인 플레이가 교체됨으로써 토트넘의 경기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루셉스키는 최근 폼이 좋아 그의 선발 출전이 팀의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포스테코글루의 이번 교체 결정을 환영하며 그가 팀의 전략적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